이번에 연속된 부상을 모두 이겨내고 재활도 완벽하게 하고 돌아와서 오히려 부상 전보다 구속이 조금 더 올라버린 모습을 보고 아, 드디어 마음을 다 잡았구나, 정말 잘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 9월 25일 이후 6년 9개월 만에, 그리고 수훈 선수 인터뷰는 무려 데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꽃게월 없는 꽃게월팀 주야장천의 편집자 제보크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윤호입니다. 올스타도 끝났고 이제 목요일까지 야구가 없는데 구독자분들은 이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유튜브는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도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이번 주는 야구를 3일밖에 안 했기 때문에 특집으로 좀 찾아뵀는데요. 2호 시즌 전반기 가장 인상 깊었던 감동 모먼트 경기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롯데가 3위로 마감을 했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박영현 이전에 그가 있었다. 최준영 복귀전인데요. 최준영 선수가 우리 롯데 불펜의 큰 축이었었는데 작년 시즌에 6월 초까지만 얼굴을 보였었고 정말 빨리 시즌아웃이 됐었습니다. 타자 전향을 하겠다고 좀 다소 당황스러운 얘기도 좀 오갔습니다만 이내 마음을 좀 다졌고 재활에 매진을 하면서 2호 시즌에 복귀를 했는데요. 1차 스프링 캠프 때만 해도 팔꿈치 통증이 다시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좀 더했습니다만 대망의 5월 17일 삼성과의 더블헤더 2차전 때 이번 시즌 첫 등판을 하면서 팬들의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시즌 첫 홀드 153km 전성기 수준의 직구로 찍어 누르는 피칭을 하면서 되게 인상적인 피칭을 선보였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준용 선수가 여태까지 좀 우여곡절이 있었죠. 항상 팔꿈치 그리고 어깨에 통증을 달고 살았고 기어코 작년에는 경관절 그리고 올해 팔꿈치 미세 손상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장기 공백을 가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어깨 부상을 입은, 그것도 어깨 이후에 팔꿈치 연타로 부상을 입은 선수의 경우에 구속 하락을 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포함해서 많은 팬분들이 복귀 후에 한 140 중후반만 꾸준히 찍혀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던 말이 최준용 올랐을 때 전광판만 봤다, 뭐 구속 얼마 찍히는지만 뚫어져라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초구 148이 나왔죠. 그래서 오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2구가 150이 찍혔어요. 그래서 와 했는데 마지막에 3구가 153이 찍혀서 다들 미쳤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런 식으로 리액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기뻤고 일단은 근데 또 사실은 최준용 선수의 고질적인 부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별개로 그 와중에 들려오던 좋지 못한 워크애식 때문에 사실은 심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술 마시러 다닐 시간에 물리치료 한 번 더 받고 재활운동 한 번 더 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번에 연속된 부상을 모두 이겨내고 재활도 완벽하게 하고 돌아와서 오히려 부상 전보다 구속이 조금 더 올라버린 모습을 보고 아, 드디어 마음을 다 잡았구나, 정말 잘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불펜에서 포심 하면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히는 게 박영현, 그리고 둘째가 김태견 아니면 조병현 정도로 꼽혔는데 사실은 이 선수들 이전에 압도적인 불펜 포심 첫 번째 손가락이 최준용이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뭐 익스텐션이 어떻고 뭐 회전수가 어떻고 수직 무브먼트가 어떻고 이런 인용거리가 전부 최준용이었어요. 그래서 지상파 뉴스도 그때 탔죠. 근데 부상 때문에 다소 어려웠던 시간에 이런 신진급 뭐 박영현, 김태견, 조병현 이런 선수들이 위로 치고 올라왔는데 이 선수들에게 내가 돌아왔다 라는 걸 아주 당당하게 보여준 아주 자랑스러운 경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포심 왕의 기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이때 되게 안도를 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저희가 그때 삼성전이 더블헤더였어요. 주말 더블헤더 1차전, 2차전 해가지고 한참 이제 불펜 투수들이 갈려나가던 시기였었는데 이제 든든한 세던맨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불펜이 좀 숨통이 많이 튀었었죠. 최준용 선수가 복귀를 이렇게 화려하게 못했다면은 저희 불펜 상황이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잘 복귀를 했다, 그리고 고맙다, 투수로 복귀해줘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마지막 1차 증명, 헤리티지 이민석의 첫 선발승. 이게 저번에 주야장천 때 제목으로도 썼었던 것 중에 하나죠. 꽃겨울 채널에서도 솔직히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좀 시작을 했었거든요. 5월 초에 이민석 선수가 선발 등판을 했었는데 경기를 좀 거듭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갔었습니다.
대치 선발로 시작했었는데 지금 롯데 선발 한 축을 당당하게 자리 잡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꾸준히 발전하던 이민석의 피칭이 마침내 1군 첫 선발승을 달성하면서 결실을 맺어가지고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경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올해 2월로 되돌아가서 올해 이민석이 선발 로테이션 한 자리 차지해서 잘할 거다라고 말하면 그걸 믿어줄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정신 나간 놈 취급받기 딱 좋았겠죠. 그만큼 대부분의 팬들이 이민석은 체력이 약하고 투피치라서 불펜이 딱이야 라고 하셨고, 저조차도 뭐 체력이야, 작년은 토미존 첫 해니까 약할 수 있는데 투피치이기도 하고 제구도 아직 미완성이고 포심도 구속은 빠르지만 뭐 수직 무브먼트가 엄청 좋다거나 한 건 아니라서 선발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즈가 이탈하고 난 후에 쑥 들어오더니 기어코 이때는 아직까지 체인지업을 안 던질 때였거든요. 5월 22일 이때 투피치만으로 기어코 첫 선발승을 먹어버렸죠. 사실 이민석 선수가 마지막 1차 지명 선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헤리티지 야구는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팀에서는 베테랑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의 헤리티지가 이민석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 선수가 필승조 불펜도 아니고 제일 고밸류인 선발로서 한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으니 그저 고맙고 기특하기 그지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발 등판 초반에 변수로 지적받은 게 이제 좌타자 상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였는데, 이것도 이 5월 20일 이후에 등판을 거듭하면서 체인지업을 다듬어 가면서 조금씩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덕분에 좌타밭이었던 LG 상대로도 최근에 6.2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갈수록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후반기에도 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좀 안정적인 활약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후반기에도. 진짜 정말 혜성처럼 선발을 먹어줘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선발진이 지금 계속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이민석 선수가 참 한 축을 맡아줘가지고 고맙다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5월 22일 첫 선발승을 경기로 꼽긴 했었는데 이게 최고점이 아니고 점점 더 등판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는 게 저는 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잇몸 야구의 시작점, 장두성의 각혈 투혼 정신력 이라고 꼽아주셨는데요. 롯데도 이번 시즌 참 부상 악령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전민재 선수가 헤드샷 맞았었고, 황선빈 선수가 왼손 손바닥 골절, 윤동희 내전근 파열, 나승엽 선수는 그냥 부진했어가지고 윤고나왕, 특히 외야진이 완전히 붕괴했었거든요. 그 와중에 진짜 이 선수 저 선수 2군에서 올려보면서 잇몸 야구로 몸을 좀 비틀게 됐던 롯데였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장두성의 각혈 투혼, 6월 12일 수원에서 열렸던 KT전이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쓰면서 그 잇몸 야구라는 단어를 적을 때 떠올랐던 게 최근이었나요? 네, 최근에 전준우 선수가 그 잇몸 야구라는 워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저는 100번 이해하는 게, 결국 잇몸 야구라고 하면은 이빨보다는 등급이 떨어지는 느낌?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지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잇몸 야구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저는 반대로 잇몸이 부실하면 이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뭐 치주염이 심해지면은 있던 이빨도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오히려 이빨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황성빈 선수가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으로 부상당하고 나서 이제 들어온 게 장두성 선수죠. 그래서 잇몸 야구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장두성 선수는 황성빈보다는 정석적인 타격을 하지만 주력은 황성빈 못지않은 수준을 보이면서 상대팀 외야수들과 포수를 긴장시켰고, 특히 이전에 비해서 훨씬 나아진 BQ, 그러니까 보네드성 주루 플레이를 줄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명백히 스텝업했다라는 것을 증명시킨 올해 전반기였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팀이 한순간에 꼬라박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방지해준 1차 저지선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6월 12일에 박영현 투수의 견제구를 맞으면서 폐출혈이 나는 위험천만한 일도 있었어요. 근데 장두성은
당장 통증보다 팀의 한 베이스 진루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감동적인 주루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은 팬도 팬이지만 같이 그라운드에 있던 팀 동료들의 사기를 확 끌어올려준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동료가 피를 토하면서도 앞만 바라보면서 달리는데 마음이 끓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고 로봇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결국 그 경기도 클로저인 박영현을 털었고 장두성 선수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정말 다행이었던 경기, 좀 의미하는 바가 많았던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팀의 사기를 유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었네요. 여담으로 이 경기가 0대 6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2대 7로 역전을 했던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큰 점수 차이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어줬었고, 진짜 이번 시즌 그 캐치프라이즈였던 투원투지라는 말에 정말 딱 어울리는 경기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늦게 피는 꽃이 아름답다. 윤성빈 승리 투수 및 인터뷰입니다. 롯데 아픈 손가락 하면은 누구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를 선수가 이 선수거든요. 사이버 투수라는 오명까지 들을 정도로 등판을 자주 하지 못했던 선수입니다. 그런 윤성빈 선수가 2462일 만에 첫 승을 따낸 경기를 픽을 했습니다. 5월 20일에 선발에서 첫 등판을 해가지고 9실점을 허용을 한 다음에 와르르 무너진 이후에 멘탈을 키우기 위해서 감독이 좀 불펜으로 등판하기를 주문했었거든요. 그리고 6월 15일에 첫 불펜에 등판해가지고 공 3개 만에 최지훈을 우익수 플라이로 잡아내서 기대감을 좀 키웠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22일에 불펜으로 등판을 했던 경기였었는데, 이 경기에서 결국에는 승리 투수를 따냈습니다. 네, 윤성빈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롯데라는 팀을 어느 정도 오래 본 팬들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한켠에 새기고 있던 아픈 가슴 한켠이거든요. 엄청난 포신구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활용할 최소한의 제구력도 갖추지 못했던 선수. 게다가 그걸 고쳐보겠다고 계속 투구 폼만 뜯어고치면서 작년에는 그 구위조차도 RPM이 2000까지 떨어지면서 이젠 정말 안 되는 건가 싶은 의문까지 들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회전수 2400, 500 이렇게 찍혔던 선수가 그 SSG전이었는데 그때 전광판에 이제 RPM이 2000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충격을 줬던 경기였는데, 그때도 선발 등판이었거든요. 근데 윤성빈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 김상진이라는 구세주 같은 코치 아래에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을 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6월 22일 승리 투수 및 수훈 선수 인터뷰였습니다. 승리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2018년 9월 25일 이후 6년 9개월 만에, 그리고 수훈 선수 인터뷰는 무려 데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2017년에 신인이었던 윤성빈이 네가 인터뷰하는데 8년 걸릴 거다라고 하면은 정말 얼마나 충격 먹었겠어요.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 못 했겠죠, 당연히. 근데 그 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윤성빈 선수가 작년에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뭐 은퇴 선언이라도 했다면 전 정말로 그 선수를 미워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팀의 한 역할을 맡아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그리고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돌아오자면 아직도 증명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를 계속 던질 수 있다는 걸 꾸준히 보여줘야 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도달하면 조금씩 변화구도 만지기 시작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텨왔듯이 앞으로의 발걸음도 잘 힘들어도 버티고 바른 길 찾아가고 이럴 거라고 믿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3자범퇴 무실점을 기록했었거든요. 주자가 나갔을 때 경험을 좀 더 많이 쌓아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온다면은 불펜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정말 원했던 우한 강속구 파이어블러 선발이 탄생하지 않을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미래가 현재를 만들다. 이호준 끝내기 안타입니다. 가장 최근 경기라서 팬분들도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나실 텐데요. 7월 9일 사직에서 두산과의 경기였죠. 전반기 3위를 확정짓고 이번 시즌 전반기 수입회가 없도록 마침표를 찍었으며, 또 이호준 선수가 연장 끝에 끝내기 안타로 경기를 마무리해가지고 뜻깊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최근에야 구단 내에서 자체 육성으로 포지션을 불문하고 유망주가 툭툭 나오고 있지만, 원래 롯데라는 팀은 처참한 육성 능력으로 좀 유명했어요. 아픈 사실이지만. 게다가 그 중에서도 유격수 그리고 포수는 아예 씨가 말랐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냥 소위 말해 노답 수준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육성이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유격수만큼은 연이어 쓴맛을 봐야 했어요. 지금은 두산으로 간 김민석도 원래 유격수였고, 지금 우익수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윤동희도 원래 유격수였고요. 근데 둘 다 유격 불가 판정을 받았고 외야로 전향했고, 그래서 참 이 유격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골머리를 앓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작년 말부터 싹을 보이기 시작한 선수가 바로 이호준입니다. 원래 유격수 코어 유망주는 보통 1차 지명이거나 아니면 2차 1라운더, 마지막까지 가도 2차 2라운더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근데 이호준 선수는 3라운더였죠. 그래서 보편적인 유격수 코어 유망주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만, 그들 못지않은 공 빼는 속도 그리고 넓은 수비 범위를 보여주면서 팬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런 중요한 선수가 전반기 3위 확정이 달린 중요한 경기를 본인 손으로 승리를 확정 짓는 그런 아주 의미 깊은 경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로 인해서 더 이상 롯데의 육성 시스템에 아킬레스건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현재는 롯데 내야의 감초 역할이죠. 지금 2루도 비면 들어가고 있고 유격도 비면 들어가고 있고 뭐 중간에 대타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미래는 이 선수가 사령관이 돼야겠죠. 유격수가 내야의 사령관 소리를 듣는 자리니까 고정 유격수로 성장을 해서 5년, 10년 동안 또 지금의 박성환 아니면 기아의 박찬호, 뭐 NC의 김주원처럼 오래오래 롯데 내야를 이끌어줘야 할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팀 단위로도 이 선수의 손으로 일궈내야 할 대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원체 롯데라는 팀을 보면서 내야, 특히 유격수에서 가뭄 현상이 나는 걸 보면서 좀 니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호준 선수의 플레이가 지금 뭐 특급 활약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확신을 갖게 해주는 올해의 플레이가 아니었나 싶고,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 전민재 선수가 헤드샷으로 부상으로 이탈한 다음에 이호준 선수가 올라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었거든요. 확실히 데뷔한 지 2년 만에 선수가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해주는 거 보고 진짜 미래가 창창하다, 이 선수는 앞으로 기대된다고 정말 많이 기대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유격수 내야의 한 축을 당당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사실 좀 감성적이죠. 원래 주야장천 하면은 아주 그냥 뇌를 차갑게 시키고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더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아무래도 전반기도 끝났고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도 왔고, 그리고 전반기가 끝난 시점에서 3위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롯데 팬 한 명으로서 돌아가서 오늘 좀 영상에 임하게 됐는데, 이것도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마지막 3연전이 너무 투수 운용이 개판이어가지고 이걸 진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좋은 점을 먼저 봐야 된다. 그래야 야구를 결국은 즐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팬분들은. 그래서 좋은 얘기하고 또 긍정적인 얘기도 하고, 뭐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얘기를 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지금 영상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김동혁 선수 출루툴이랑 수비툴, 그리고 최근에 보여준 어깨까지 그 얘기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홍민기 선수도 갑자기 선발로 불려와서 호투하고 불펜으로도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고, 이 얘기도 사실 꼭 하고 싶었는데, 이 영상을 만들 때 이제 반영한 것들이 지난 서사 그리고 감동적인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다 보니까 대놓고 잘해버린 선수를 넣기가 조금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빠지게 됐는데, 홍민기 선수 그리고 김동욱 선수에게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는 말씀도 조금 곁들여 드리고, 후반기에는 또 어떤 선수가 팀의 중심점이 될까, 이제 부상 선수도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전이 또 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남은 후반기에는 주야장 차원에서 좀 원래 주전이었던 선수가 많이 다뤄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신인 선수 위주로 좀 많이 뽑았습니다만, 레이에스 선수나 전준우 선수나 진짜 얘기하고 싶은 선수들이 한가득이에요. 3위면 진짜 잘했죠. 그죠? 3위면 진짜 잘했어. 제가 전반기 3위를 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몇 년 차이신지? 저 6년 차. 6년이면 10년부터구나. 와, 완전 제일 저점에 들어오셨구나. 투자의 귀재인가?
저점 매수했죠 저는. 아니, 제가 팬이 된 이래로 순위 싸움을 이렇게 위에서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시즌은 진짜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전반기에도 이제 아드바드 이겨내면서 3위를 수성해 왔던 만큼 후반기에도 잘 해줘가지고 그 경기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약간의 설레발 좀 떨어보면서 그 야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야구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아직 솔직히 이름을 얘기하기도 참 무섭고 조심스럽네요. 부정 탈까 봐. 그렇죠. 시기상조죠. 지금 밑에 경기차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 저는 지금 후반기 제일 위험한 팀을 기아로 꼽고 있는 게, 지금 기아도 주전이 우리보다도 더 많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 기아. 근데도 지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에 하나한테 스윕을 당하긴 했지만 정말 무서운 팀, 역시 디펜딩 챔피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의식해서 경쟁의식 바짝 가져서 정신 차리고 후반기도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불펜 힘들겠지만 화이팅.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전반기 3위 자축하면서 후반기에도 한번 힘내봅시다. 저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응원하면서 이번 주에 당첨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야구 없는 주간 뭐 다른 걸로 잘 채우면서 팬분들도 조금 휴식하시고 금요일날 경기 리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